안녕하세요. 지혜의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가상 연기자, 뭐 아나운서, 성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타입캐스트를 운영하는 회사인 네오사피엔스 대표 김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혜의 밤 첫 번째 이야기는 비즈니스, 테크, 일, 창의 네 가지 관점으로 AI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비즈니스 관점의 이야기를 맡았는데요. 이 섭외 메일을 받고 연락을 받고 이제 좀 뭐 가벼운 마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3프로 TV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에 이제 그러면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봤더니 딸랑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이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게 되게 이제 갑자기 부담이 막 느껴지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이게 또 유료 강의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뭐 이렇게 강의장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돈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막 이러면 이게 되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이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비즈니스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5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이 창업을 저는 이제 AI 기술 가지고 했으니까 나름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AI 기술을 통한 비즈니스를 이제 이뤄가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게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특히나 제가 또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것들이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좀 이제 그동안 진행해 왔으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또 어떤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제목을 엔지니어 출신 사장이 말해주는 AI 비즈니스와 창업 이야기,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007년에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이제 대학원 다니는 동안 UC 샌디에고라는 곳에서 Institute for Neural Computation이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운 좋게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 있으면서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머신러닝, AI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운이 좋은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졸업하고 LG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좀 있었고요.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퀄컴이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여기 이제 한국 오피스에 리서치 센터가 이제 열린다고 해서 거기 조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이런 일들을 좀 해가면서 좀 있었던 일들도 좀 소개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AI 기술들이 어떻게 산업에 이제 응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LG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요. 학위를 받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 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면 시청자분들도 거의 이제 비슷한 연령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때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LG전자에 이제 갔더니 핸드폰 사업부가 LG전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여기 요 사진 보시면 대부분 아실 수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되게 유명했던 초콜릿 폰이라는 이런 폰인데 1,000만 대를 이제 팔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LG전자가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그런 때였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LG전자가 핸드폰 점유율이 1위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폰 이후에 어떤 것들을 또 히트를 할 수 있을까, 피처폰들을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에 이제 투자를 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입사를 해서 제가 머신러닝 기술로 음성을 개선을 하거나 혹은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런 부서에 연구 부서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통화할 때 음질을 이제 좋게 만들고 주변 소음들을 없애고 뭐 음성 인식기에 뭐 소음을 없애서 내 목소리만 잘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당시에 뭐 LG전자가 굉장히 또 뭐 선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 제가 잠시만요. 아, 예. 그때도 너무 지금 많이 광고를 하기도 들어가셔가지고. 하고. 저희 집이 좀 엄해서 아, 예. 아니, 그래도 다음에 술이라도 한 잔 어떻게 안 될까요? 술이요? 네네. 아, 저 술 잘 못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어디 괜찮으세요? 굉장히 시끄러운 데서 통화를 하고 있어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소개팅하고 와서 되게 조신한 여자인 척 하는 이런 컨셉이었고요. 폰 이름이 알리바이폰이었어요. 네, 알리바이. 집에 있었다. 이런 것들, 알리바이. 넘어가죠. 이런, 뭐, 되게 당시에 굉장히 선도적인 이런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실제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사실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때 그런 거 만들었었지. 이 정도로 이제 남아있는 이런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그 이제 미국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사실 이런 이제 그 아이팟이 굉장히 애플에서 아이팟이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그 전에 이제 그리고 2007년에 아이폰이 이제 이렇게 출시됐었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게 폰이냐 아이팟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센세이션 했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10년 경에는 사실은 요 시리라는 앱이었어요. 이게 2010년 초에 그 스타트업 시리라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앱을 만들어 가지고 앱스토어에 이런 앱을 론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애플이 여기 보면 2억 불에 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바로 몇 달 만에.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사실은 이 시리라는 앱을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시리아 하면 이게 딱 해서 이것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스타트업이 만들었던 이 앱을 인수를 해서 이제 아이폰에서 누구든 지금 다 알고 있는 이런 서비스와 기술로 이제 쫙 퍼뜨린 이 사건이 이제 있었죠. 사실 요 스토리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뭐 그런 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 뭐 이 스타트업만 했었냐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끄고 뭐 보시면 아티피셜 브레인이라는 이게 정부 과제였어요. 2008년이라고 이렇게 데모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안녕 비서야? 소리 위치를 잘 판단을 해서 듣고 심지어 로봇까지 있고요. 안녕 비서야 하면 돌아보죠. 용선님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뭐 대답도 해주고요. 여기에 도관식에서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원기둥형의 먼지 제거제입니다. 찾으셨나요? 뭐 이거 찾았냐 뭐 이런 거. 그래. 그리고, 기록해주고요. 용선님 전달 확인했습니다. 기분 전환할 음악 좀 틀어줄래?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데요. 용선님 음악을 재생합니다. 음악도 틀어주고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됐지? 일정도 알려주고요. 사실은 그냥 2008년에 우리는 이거는 왜 하고 2008년, 2007년에 우리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거는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했고 이거 누가 쓸까 했는데 한 2010년쯤 되니까 이거를 이제 쓰고 있더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대박 사건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쓰이게 만들면서 이렇게 뭐 대박 사건도 일으키고 사람들의 삶들을 바꾸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에서도 사실은 앞에서 아까 알리바이폰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저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이걸로 뭐 소음 제거돼 가지고 뭐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는 거 하면 뭐가 좋으냐 뭐 이런 거부터 되게 어떤 그 챌린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이 기술이 되게 선진적이었고 몇 년 앞섰으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를 좀 푸시를 했었는데 그렇게 인정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구글에 여기 이제 아이폰 나오고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고 고해 한 뭐 그 가을쯤에 이제 구글도 안드로이드 폰을 이제 여기 자체 안드로이드 폰 넥서스 1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본 기능으로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노이즈 캔슬링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기사도 있거든요. 마이크가 2개 있고 뭐 당시에 뭐 저기 그 엘사를 약간 좀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왜 핸드폰에 원가도 이렇게 많이 드는데 뭐 마이크를 2개씩 달고 있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회사를 보니까 이제 2개 달고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 뭐 지금 아이폰에 그 마이크가 3개 달려 있거든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본으로 다 들어 있고요. 심지어 그 이어팟에 지금 2개 들어 있거든요. 같은 기술이 지금 이제 한 10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다들 쓰는 그런 기술이 이제 되더라. 이런 것들 좀 느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여기 구글 서치가 2011년에 이제 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 구글 앱에서 이제 검색할 때 버튼 누르면 이제 듣고 검색해줘요. 그러면 이게 되게 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못했을까 뭐 이런 뭐 그런 생각들을 당시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고뇌에 차서 제가 이게 한국에 있는 조그만한 회사는 아니지만 큰 회사인데 조그만한 부서에서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이 뭐 이렇게 좀 시도하다가 말아서 그런 걸 수도 있나? 뭐 그래서 그러면 좀 뭐 기회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예전에 그 UC 샌디에고에 있을 때 당시에 이제 뭐 거기 뭐 근처에 계시던 분이 뭐 이렇게 소장으로 오시면서 이제 퀄컴 리서치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당시에도 아마 그 퀄컴이 과징금을 좀 맞았을 텐데 얼마 전 기사 보니까 1조 원 또 과징금 맞았다고 이게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때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리서치 센터를 하고 한국에 투자한다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고 여기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만 연구하자 해서 당시 했던 게 이제 뭐 이제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소리 듣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그때 이제 핫 토픽은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작년엔 메타버스, 올해는 뭐 AI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제 2010년에는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뭐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뭐 이런 거 주변 상황을 인지해서 뭔가를 추천해 준다 이런 게 또 되게 핫한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소리 듣고 주변 상황 인지하게 만들어 줄까? 뭐 지하철인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제 소리 듣고 지하철인지 인지하고 I mean,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wanted, but we were like trying to do it in a really difficult way, where you were going to have to hold the phone up. Now, Yes. That's not the case here. Right? You don't need it, right? good. 이게 The 전부 app can actually detect when a mission's 이분이 completed CS using 이게 a 당시에 이제 combination of CEO였는데 audio scan or geolocation 오디오 소리를 identification 듣고 or 아까 앞에 나왔던 image 게 recognition. And this app, 저 it's actually the first one that's used 어떤 all 광고 three of these 보는지 technologies. You know, the phone will 인식해서 tell you all the 이렇게 music you heard all day. 관련된 거 Now to do 추천해주고 that, 이런 the phone has to 거였고 be 요거 같은 always on, 경우는 always listening to 계속 music. And 핸드폰에 we 뭔가 actually built 주변 that 소리를 듣고 on the 있다가 DSP. 음악이 나오면 음악 검색해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다가 요게 사실은 상품화가 대부분 안 되는 기술이긴 해요. 그래서 여전히 또 뭐 실패 사례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 좀 나름 제 커리어에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한번 출시를 해봤다 하는 게 한 2012년, 13년 경에 요 이제 요 칩에서 항상 소리를 듣고 있다가 목소리에 비해서 동영상 볼륨이 좀 크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네 볼륨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네 그래서 항상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반응을 해주는
뭐 많이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It says you can wake up Google Now by speaking to the screen even when the screen is blank. Underneath here it says, "Hey Snapdragon." 네. 요거를 Oh, 키면 and you 네. can see that it already decided to listen to me. 여기서는 헤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면 Alrighty. 이제 탁 켜져서 Hey, Cortana. 그래서 이게 Cortana. 뭐 비운의 코르타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lrighty. So, 스마트폰이거든요. for example, if I 여기에 try this out now, I'm 네, just going to 저희께 say, 이제 Hey, 들어갔어요. Cortana. 저희 팀에서 한 게 들어가서 헤이 코르타나 하면 이제 딱 깨어나서 Remind me 뭐 to 이런 거 buy 하고 예. 이게 이제 So, for example, 뭐 지금 뭐 시리아 지금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이른 어프로치였고요. 예. 뭐 스마트 스피커에서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많이들 이제는 다들 뭐 잘 아시고 이미 뭐 물이 지나갔지만 부르면 깨나서 뭐 이렇게 비서를 해주는 이제 핸드폰에 다들 있는 물론 이제 뭐 퀄컴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른 또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데서 자체로 만든 것들도 있고 지금 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일상제가 돼서 이제 쓰이는 모습들을 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좀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16년에 건강상 문제가 한번 딱 와서 이제 죽을 고비라고 하면 일종의 죽을 고비인데 심장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느낀 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걸 이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저런 일들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잠깐만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세상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뭐 기술이든 제품이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지만 지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또 굉장히 성공 케이스냐 그러기에는 좀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도 멋진 거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이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뭔가 더 큰 거를 좀 이렇게 뭐 목표로 삼고 내가 뭐를 해볼 거냐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게 회사를 일단 그만두자. 회사를 그만둬도 뭐라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전에 이제 회사를 사실은 그만둬 볼까 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뭐 이게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을 못 했는데 그냥 난 내일 죽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냥 무작정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2017년 초에 그냥 회사 그만둔다라고 하고 그럼 언제까지 이제 일하고 이제 그만둘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한 뭐 7월까지 뭐 이렇게 이제 회사에 뭐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할까? 우리도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계속 조금 된 것 같고 근데 좀 이렇게 뭔가 아웃풋은 없고 뭐 이랬던 거라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 같은 거는 사실 10명도 안 되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 굉장히 뭔가 그분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삶에서 뭔가 그 일상제가 돼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런치를 하고 이렇게 퍼뜨린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그거 하려면은 그럼 회사를 차려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타트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보자. 그럼 뭘 할 건데? 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때마침 2016년에 다들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으면서 AI의 파도가 사실 지금 못지않게 그때도 이제 확 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AI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당시에도 이제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바둑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한 이제 17년만 되면 누구든 막 이렇게 타고 다닐 것 같은 분위기였고, 뭐 그 전에 뭐 2012년 3년 이때는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 그 고양이 비디오를 판독했다. 그러니까 계속 비디오를 보여줬더니 얘가 고양이인 거 인지했어. 뭐 이런 거가 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막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파도가 굉장히 굉장히 크게 오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 이제 느낌에. 그랬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런 기술에 의해서 이런 큰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게 지금만 있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원을 2001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2000년, 2001년 때도 사실은 이런 붐이 또 있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항상 있는데 지금도 사실 또 있잖아요. 근데 2000년의 기억은 좀 굉장히 좀 생생하게 좀 기억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연구실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거 이제 막 2006년, 7년, 8년 뭐 이때 막 만들던 거고, 사실 그 전에 또 음성 인식 칩 뭐 이런 것들, 뭐 90년대 후반에 뭐 우리 집 하면 걸리는 전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더 잘 되는 거, 뉴럴 네트워크로 음성 인식하는 칩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런 기사도 막 나고 했는데, 요게 저희 연구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차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개발했다 뭐 이런 거가 있었고, 아시아에선 첫 번째였어 뭐 이런 거. 첫 번째가 사실은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뭐 그런 비슷한 게 여기 이렇게 막 기사도 나오고 회사도 이제 차리셨어요. 그래서 요런 이름의 회사를 이렇게 차리셔가지고 뭐 저가형 음성인식 칩 상용화 성공 막 이런 기사도 나고, 그래서 대학원에서 막 그 몇 명은 그 벤처 이렇게 막 하고 그 회사에서 일도 하고 막 우린 대박 날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이슬라엘 넘어가기 전에 잘 안 됐고, 이 회사는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꽤 크게 실패한 사례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비슷한 컨셉으로 샌디에고에서 요런 비슷한 거를 또 했던 스타트업이 또 있었는데, 그 스타트업은 요 소프트맥스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래서 UC 샌디에고에 제가 갔던 거기 연구실의 교수님도 당시에 이게 그 대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만들던 이런 교수님들은 다 회사를 한 번씩 차려봤어요. 당시에 2000년 이때쯤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약간씩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견 갔던 그 UC 샌디에고의 거기 교수님도 이런 회사를 차려서 사실은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나름 그래도 망하지 않았고요. 퀄컴에 인수가 돼서 사실은 그분이 이제 한국 오피스의 리서치 센터 소장으로 오시면서 뭐 이렇게 했던 제 커리어에서 아까 요 얘기 하려고 앞에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비슷한 거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이템으로 했는데 나름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성공을 했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회사는 성공했고 그 앞에 우리 지도 교수님 회사는 성공을 못했을까, 이런 이제 당시에 창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답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창업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냥 막 하기보다 먼저 창업하신 분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자. 앞에 아까 그 두 케이스는 제가 아는 분들이고 이미 이제 연구실에서 겪어봤고 뭐 이게 있는데, 뭐 이런 어렴풋이 좀 이 회사는 이래서 성공했나 저래서 성공했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명쾌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먼저 창업하신 분들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만나봤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퀄컴에서 사실은 벤처 투자를 또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2010년쯤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 다른 회사들 하신 분들이랑 네트워크도 이제 많이 쌓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만나봤는데 그 중에 뭐 음성 이런 쪽 그 컨텐츠 뭐 인식 뭐 이런 쪽에 했던 데들 중에 사실은 뭐 좀 괜찮은 성과를 냈던 데들이 또 이렇게
뭐 한 다리 건너서 알거나 뭐 이렇게 직접 알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뭐 한 회사는 여기 이제 그 음성 인식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요 다이알로이드라는 회사인데 음성 인식기를 개발해서 열심히 만들다가 사실은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음에 그 이제 인수를 했고 당시에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구글 보이스 서치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보이스 서치가 탁 나오고 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음성인식 연구가 확 죽었다가 국내에서도 삼성, LG 이런 데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이 하니까 아 우리는 왜 없어?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계속 그러면 만들어 하다가 다음 같은 경우는 그 대전에 있는 그 애틀이라는 구책연구소에 솔루션을 가져다가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이제 붙였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해서 이제 계시다가 거기 이제 그 음성인식 기술들을 네이버에 이제 붙여서 이제 음성 검색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 솔루션을 이제 계속 쓰고 있기는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체로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이런 스타트업이 이제 있어서 인수를 해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장님 SK 플래닛 대표이사로 현재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요 회사는 이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뭐 지금 뭐 요 계시는 분들 카카오에서 이런 음성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또 뭐 그 즈음에 그 동영상 검색하는 이런 뭐 회사가 있었어요. 엔서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었는데 여기 CTO 했던 친구가 저희 연구실에 저희 후배였어가지고 그래서 뭐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스타트업을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이 회사도 뭐 KT의 인수가 당시에 됐었고 굉장히 크게 뭐 그 좀 엑시트한 사례로 이렇게 남아있던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뭐 KT의 인수가 됐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뭐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노트라는 데 또 이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로쿠라는 데 또 팔려갔다가 약간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이런 회사고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에이미상 받았다고. 그래서 어젠가 그 LA에서 에이미상 시상식 그 기술 부분 있었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이게 자기 대신 이제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 사진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직 살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회사들도 있더라. 잘은 모르지만 대중들이.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점들이 그들을 좀 이제 좀 성공을 시키고 좀 잘하게 이제 뭐 만들었나 뭐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뭐 만나고 이제 들어보고 좀 나름 뭐 판단을 한 거는 뭐 그 중에 제가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노트도 써놓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제가 뭐 실명 공개해도 되시는 분들 지금도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고 하는 분들만 이렇게 좀 써놨는데 또 인상 깊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찾다가 보니까 이게 되게 인상 깊은 말들을 그때도 이제 이렇게 남기셨는데 진짜 그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지만 우리는 결국은 고객을 만나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이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어떤 그런 제품일까?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진 이 기술이랑 제품이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이게 딱 만들어서 뭔가 론치를 하고 이게 아니었네? 하면 너무 늦을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술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검증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러면 앞에 제가 뭐 이런 회사는 좀 잘 안 됐고 이런 회사는 좀 잘 됐다 이런 거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이게 뭐 어떤 회사는 좀 잘 안 됐는데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칩을 양산까지 이렇게 해버렸다. 투자금을 이렇게 잔뜩 받아서. 근데 어디 쓰일지 아직 그때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공개가 좀 잘 돼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면 당시에 칩이 나왔는데 이걸 어디 쓰지 하면서 자 이제 스탠드에 붙이자 뭐 그 이제 공부하는 스탠드에 막 이렇게 붙여서 불 꺼 하면 딱 불 꺼지고 불 켜 하면 딱 켜지고 이런 거 했거든요 실제로. 이게 되게 쿨해 보이는데 이게 이게 이 스탠드 만드는데 이게 단가가 맞나? 뭐 이런 거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근데 칩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만들어내면은 이미 투자금은 굉장히 다 소진이 됐고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기능의 칩으로는 이거를 이런 마켓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를 이미 돈 다 쓰고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인형 같은 데 가서 인사해 주는데 뭐 이렇게 칩 들어가서 안녕? 뭐 이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좀 해주고 이런 데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미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뭐 이렇게 처분하고 뭐 이랬던 게 있었고요. 뭐 다른 회사는 사실은 보면 어떤 시기였냐면 제품이 없어요. 그리고 없는데 가서 일단 팔아요. 팔고 나서 이게 맞나? 물론 이제 칩이고 그러면 그러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소프트웨어면은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조언에 좀 있기는 한데 굉장히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슬라이드라도 만들어서 이런 거 괜찮아요. 목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나 이런 거 가지고 괜찮은지 그러면 이제 쓰겠다고 하면 진짜 쓰는지 약간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보고 그럼 이건 이래서 안 써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략을 해야 되고 굉장히 작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진짜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조언들을 좀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엔서즈라는 회사의 CTO 했던 친구인데 이게 뭐 또 인상을 굉장히 줬던 것 중에 사실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되게 인상이 나름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요 뒤에 거는 생각을 좀 많이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만들면은 그것도 어찌됐건 성공하는 것 같다. 이게 기술이 있건 없건 이게 기술이 굉장히 좋거나 혹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냥 만들어내면 그것만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 근데 뭐 기술 회사를 이 친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점은 자기는 몰랐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만들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이제 우리도 AI 기술이 이렇게 막 찔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막 뛰어들어서 하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즉 고객이 진짜로 풀고 싶은 가치를 느끼는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고객이든 뭐 아니면 다른 대중이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이런 게 한 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 난 뭐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이거랑 교차점이 없으면 이게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 될 것 같아 하고 딱 하면 한 뭐 3개월 만에 갑자기 빵 대박 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게 그 전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뭐 5년씩 10년씩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인사이트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중간에 어려운 경우들도 되게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거랑 분명히 교차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고 싶은 거라고 다 괜찮을까?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고 비슷한 물건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가면 제일 좋은 게 이제 결국은 팔리고 제일 값싸거나 뭐가 이제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이거랑 또 교차점이 있어서 이 세 개가 중간에 맞는 놈이 나와야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 이거 찾기는 무지하게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와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일단 이 사이에서 이 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좀 찾아보는 건 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해왔던 게 사실 음성, 오디오, 언어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AI에서 굉장히 사실은 비즈니스도 많아 보이고 마켓이 굉장히 커 보인 게 사실 음성, 오디오 이런 것보다 뭐 비디오나 뭐 이런 다른 뭐 이런 뭐 추천이나 뭐 이런 뭐 분석이나 뭐 이런 쪽이라는 생각이 이제 막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건 내가 잘하기도 되게 어렵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음성, 오디오, 언어 가지고 좀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중에 뭘 하지? 라고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흐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뒤에 이제 그러면 미래에는 뭐 적어도 뭐 3년, 5년 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핫하고 누구든 다 쓸 수 있을 쓸 수 있는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출현한다고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될까라고 하면 보는 거 돼야 될 것 같고요. 듣는 거 돼야 될 것 같고요. 말하는 거 돼야 될 것 같고 행동하는 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자님이 이 네 가지가 안 되면은 이거 얘가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그게 있잖아요.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람의 근본이다. 사람 같은 거 만들면 이 네 가지만 하면 된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다. 그래서 이제 자꾸 가져와서 쓰는데 근데 보면 보고 듣는 게 아까 듣는 거 부르면 깨나고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뭐 많이 이제 이미 나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됐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16년, 17년에 막 그런 거 이제 카메라로 뭐 사람 얼굴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인지라고 하면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누가 왔구나, 어디 갔구나.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였고 그럼 이게 되고 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말하는 거 지금 잘 되나? 그러면 아직 잘 안 되는 물론 이제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 사람처럼 말하는 뭐 딥러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8년도에는 뭐 사람이 전화 받는 것처럼 구글에서 듀플렉스라는 솔루션이 나와서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도 시작했고 그러면 이 말하는 거 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말의 내용은 아직 못 만들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내용을 이제 만들기는 하는데 그 요런 건 이제 사실은 인지랑은 다른 표현의 영역이죠. 그 표현의 영역은 뭔가 내가 인지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표현은 생성해내서 표현하는 거고 생성해내서 그러면 요 분야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뭐 그런 판단을 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사실 투자 받을 때 지금 왜 이거 해야 되냐? 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미 굉장히 crowded area라고 이제 복잡한 부분이고 많은 회사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미리 할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뭐 스피킹 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제너레이션하고 이렇게 뭐 컨버전 해야 되는 그 변환시켜야 되는데 랭귀지랑 이제 음성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팩터다. 그래서 요거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요거 해서 뭐 할래?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되면 그러니까 뭐 그냥 대답해 주는 건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영상에 더빙 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당시에 뭐 장삐쭈 뭐 유튜브 막 이거 뭐 병맛 더빙 막 이런 거 유행하고 막 그래갖고 이런 거에도 지금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뭐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넣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넣고 그러면 뭐 BJ 지금 방송 제가 직접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냥 챗GPT가 이제 나와갖고 알아서 그냥 네가 방송해 막 이런 것도 이제 될 것 같고 뭐 실시간으로 이런 게 그냥 번역돼서도 이제 다 나가고 막 이런 거 이제 될 것 같으니 투자해 주세요 해서 뭐 2억 원을 투자를 이제 당시 이제 받았던 처음으로 이제 투자 받았던 이 슬라이드였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나름 그
뭐 어느 정도 이게 이런 미래가 올 것 같았는데 뭐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좀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2018년에 그 음성 이제 만드는 거 가지고 뭐 어떤 거를 좀 이제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해서 저희가 데모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런치 이렇게 올린 게 좀 나름 뭐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면서 이제 이런 게 됐어요. 네.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잘 가고 있나요? 네. 트럼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색했던 AI 음성 기술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여기 스튜디오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눌한 발음으로 우리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때 쓰여 이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소리가 좀 안 났어가지고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말하는 트럼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색했던 AI 음성 기술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아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눌한 발음으로 우리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때 쓰여 이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이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이제 김정은이 영어로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그 트럼프가 한국어로 이제 김정은한테 이제 얘기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이제 뭐 몇 명 없는 스타트업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갑자기 좀 이렇게 나름 유명해지면서 여러 군데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됐고 이제 잘하는 거 이게 세계 최초였거든요. 실제로 특정 사람의 목소리로 외국어 합성하는 게 지금은 뭐 또 뭐 다른 구글 같은 회사에서 또 나온 것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세계 최초였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를 되게 재밌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했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다. 이제 18년에 이제 굉장히 이제 희망에 부풀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만든 것 같은 이거 가지고 뭔가 서비스도 만들고 뭐 비즈니스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라. 이게 그 실리콘밸리의 그 엑셀러레이터로 제일 유명한 Y 컴비네이터에서 모토거든요. Make something people want라고 딱 해서 이게 모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라. 이분 이제 폴 그레엄인데 이분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되게 작은 뭐 숫자의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뭐 좋아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뭐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고요. 뭐 스타트업, 뭐 스쿨, 뭐 이런 거에서도 막 항상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Y 컴비네이터에 보면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이제 초기 투자를 이제 했던 이런 데인데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이제 뭐 영상 더빙, 외국어 더빙 같은 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데 이제 어플라이 하면 이제 저기 이제 조인해서 저 Y 컴비네이터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그냥 우리는 이 사업을 이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딱 했는데 1차 붙고요, 2차 붙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날아오래요. 비행기표 줄 테니까 갔어요. 2018년 5월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이제 딱 그 이후에 떨어졌어요. 투자 안 할래 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서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이유도 써줘요. 그래서 왜 투자를 안 한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로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르침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아직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서비스가 없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데 실제로 그 중간에 인터뷰할 때 사실 그 질문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돈 내? 왜 써?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왜 쓰고? 그러면 얼마나 내려고 하지? 가치가 어느 정도 있지?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막 되게 재밌어, 좋아는 했는데 사실은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게 뭐 프로덕트
커머셜 프로덕트로 그냥 상용으로 쓰는 프로덕트로 이렇게 나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어 가지고 이게 띵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만들으려며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돈 내야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크게 이제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지원해볼래? 뭐 이런 거가 있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당시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뭐 트럼프, 뭐 이렇게 문자 하면 음성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 가고 뭐 이런 연예인 목소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부터 뭐 방송할 때 도네이션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지금 슈퍼챗 쏘셔도 소리 안 나지만 뭐 어떤 방송국에서는 소리 나잖아요. 막 그러면서 읽어주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게 다 좀 잘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막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프로덕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2018년 1년 내내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 1월에 사실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18년 1년 내내 사실은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걸로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 기술로 음성 이렇게 생성해서 보내주면 영상에 더빙 넣고 싶어 하는데 돈을 냈어요. 그런 몇 분들이 대기업도 있었고요. 뭐 회장님 음성을 돌아가신 회장님 음성을 이렇게 요 멘트들 잘 만들어주면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에 이렇게 집어넣을 테니까 뭐 꽤 큰 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하고 이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게 그냥 아르바이트였다고 우리는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그거는 그냥 음성 보내주는 거는 그냥 약간 부업처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진짜 필요해서 달라고 했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네? 이게 이제 깨달음이 얻어져서 이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보자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지금은 이메일로 받아서 대본을 받아서 음성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이걸 웹사이트 만들어서 텍스트 집어넣으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만들기 전에 그냥 이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런 광고 비디오를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작성합니다. 연기자를 고릅니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다운로드합니다. 본 영상의 음성은 네오사피엔스의 인공지능 서비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를 광고를 일주일 돌려봤는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계정 베타 테스트 하게 해주라. 그리고 나는 이런 용도 때문에 쓴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줬고 그럼 이게 100명만 되면 해야지 그랬는데 3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디자인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창 하나 있고 그냥 버튼 하나 있고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 이게 베타 테스트라서 다른데 뭐 상용으로 쓰시면 안 되고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나는 이거 사면 꼭 써야 되는데 왜 못 쓰게 하냐? 그럼 베타 테스트 언제 끝나냐? 빨리 이거 안 만들어주냐? 이제 화를 내시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항의 전화하시고 나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냐? 뭐 이거 아니면 뭐 계좌번호 알려주면 그냥 돈 낼 테니까 그냥 나만 쓰게 해달라.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왔어요. 뭐 몇 달 동안. 그래서 빨리 만들자.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도망가기 전에 이제 빨리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타입캐스트를 이게 이제 발전된 게 이제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019년 4월에 이제 론치하고 11월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 지금 이제 3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AI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AI 같이 이렇게 굉장히 좀 핫한 기술을 왜 그냥 비디오 만드는데 쓰고 있냐 약간 이런 VC들한테도 이런 코멘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아니면 뭐 스마트 스피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뭐 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연예인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왜 이걸로 그냥 뭐 유튜브 비디오 같은 거나 만들고 있지? 막 이런 피드백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뭐 요게 지금 보면 미국의 퍼스트마크 캐피탈이라는 데서 조사한 AI 랜드스케이프라는 데서 중간에 발췌해온 건데 보니까 오디오 보이스 쪽에 네오사피엔스라고 마크 하나 있고 비디오 쪽에도 타입캐스트라고 이게 있는데 그냥 같은 건데 다르게 이렇게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지금 글 써주는 AI부터 해서 그림 그려주는 거 뭐
저희 비슷하게 뭐 오디오 생성해 주는 거, 뭐 팟캐스트 만드는 데 도움 주는 거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시장들이 이제 막 이제 가고 있다.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인간의 창의성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서비스들이 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이 아저씨가 그 샘 알트만이라는 분이고요. 오픈 AI의 CEO고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Y 컴비네이터의 당시의 CEO였어요. 제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뭐 하여튼 그 분인데 지금 오픈 AI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작년 9월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터뷰에서 그 지금 링크드인 대표랑 이제 대담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AI로 할 수 있는 되게 뭐 괜찮은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있는 것 같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툴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보고 있다. 좋은 것 같다. 그 great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다. 되게 쇼텀에 가까운 미래에 그 말인즉슨 창의성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뭐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창의성을 뭐 인핸싱 해준다, 도와주고 뭐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냥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글 쓰는데 글 좀 더 잘 쓰게 해주고 뭐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컨텐츠 더 잘 만들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발전을 하면 그 뭐 어떻게 보면 IQ가 좀 낮은 뭐 이런 그 낮은 IQ를 좀 요구하는 이런 일들에 AI들이 다 뭐 들어가서 대체를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것 같다. 여기 뭐 아퍼지도에 반대로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뭐 예전에는 뭐 육체 노동이라든지 뭐 트럭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고 나면 나중에 뭔가 글을 써주거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리포트 작성하거나 뭐 PPT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먼저 되고 사실은 뭐 운전하거나 이런 게 뭐 두 번째로 되고 뭐 이렇게 육체 노동하거나 이런 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어찌 됐건 되게 짧은 미래에는 인간의 창의성을 굉장히 이제 많이 도와주는 게 좀 이제 각광을 이제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의 근거가 이제 챗 GPT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예측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챗 GPT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텍스트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글을 잘 써주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면 넌 뭘 잘하니? 그러면 이런 거 온갖 걸 다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그러면 이제 뭐 글을 입력으로 하면 적절한 응답을 잘하는 게 맞냐? 그러면 맞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이런 뉴럴 네트워크, 트랜스포머라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서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텍스트를 아주 잘 뱉어준다. 이 뱉어주는 텍스트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온다. 그 말인즉슨 기존에 이제 뭐 그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출력이 뭐 숫자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이런 뭐 어떤 뭐 그 클래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 뭐 그 내가 어디에 있니 지하철 뭐 혹은 지금 나는 뭐 하니 뭐 그러면 뭐 객관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 주관식으로 그냥 출력을 뱉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생산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텍스트만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기술에서 지금 보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림도 이제 그려주는 거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근데 음성, 영상도 사실은 뭐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음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사실 이것도 일종의 생성형 AI거든요. 뭐 예전에 하던 방식이랑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이랑 앞으로 나올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뭐 GPT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출력을 내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음성은 혹은 영상은 출력을 내뱉으려고 하니까 텍스트보다는 너무 많은 숫자들이 있고 정보 많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떤 특정한 뭐
그 텍스트들처럼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숫자들 셋으로 텍스트는 우리가 뭐 알파벳이면 26개 뭐 이렇게 이제 숫자들로 표현해서 그냥 숫자 집어넣어주면 숫자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성 영상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런 음성이나 영상을 특정 텍스트처럼 코드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이 코드에서 다시 이런 걸 복원할 수 있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코딩, 디코딩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압축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원리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드가 나오면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고 그럼 코드를 예측해주는 AI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 넣고 그에 적합한 음성을 내뱉어주고 뭐 이런 그 영상을 내뱉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모달러티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멀티미디어로.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생성형 AI는 도대체 얘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까 시간 조금 더 써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쓸 걸 예상하고 좀 더 이제 가보면, 그 생성형 AI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함수를 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가 언어, 뭐 영상, 이미지 그런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X라는 이제 입력이 있을 때 Y라는 출력을 내뱉는 어떤 함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 F가 있으면 1차원 함수면은 사실은 그 이런 식으로 가로축 X고 세로축 Y면은 X에 1을 넣었을 때 뭐 1이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뭐 4를 넣었을 때 뭐 1.5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뉴럴넷을 잔뜩 학습을 하면 얘는 요런 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놈이겠구나. 이거를 잘 이제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이 함수를 잘 구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 얘를 이제 잘 하는데, 그러면 이 함수를 구하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데이터에는 X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1.5를 넣으면 얼마가 나올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1.5를 넣으면 뭐 1.7이 나오나? 이걸 알고 싶은데 이 함수가 없으면 얘를 모르죠. 근데 함수가 있으면 그냥 그 함수에 1.5를 넣어보면 이제 뱉어내는 게 1.8이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뉴럴넷이라는 게. 우리가 텍스트들이 잔뜩 있는데 이 텍스트를 넣으면 어떤 텍스트가 출력으로 나와야 될까? 안녕하세요 하면 내가 여보세요라고 해야 될까? 뭐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될까가 X가 안녕하세요고 Y가 여보세요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넣으면 여보세요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넣으면 뭐라고 나올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그 함수가 없으면 얘가 뱉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녕하세요는 학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뉴럴넷은 그거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런 거를 해도 반갑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식이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함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림은 어떻게 잘 그리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자 그려줘 하고 라이언을 입력을 주면, 그러면 이 사자에 대한 특징을 아까 코드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코드를 굉장히 높은 차수, 뭐 1000차수, 뭐 1000차수 뭐 이런 그 있을 텐데, 뭐 몇천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뭐 2디멘전으로 2차원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얘가 뭐 1,3이다 그러면 뭐 여기 위치할 거고,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러면 그 호랑이는 어디에 있냐면 3,5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5를 타이거라고 넣으면 얘가 얘는 이제 인코딩을 쭉 해보니까 3,5네? 그럼 3,5면 이 그림을 뱉어주면 되겠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학습 없이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있는데 여기 값을 이렇게 넣으면 뭐가 나올까?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그러면 라이언이랑 타이거의 중간에 있는 뭐 라이거라고 넣으면 얘는 뭐가 나올까? 하면 이 수학적으로 이 중간에 숫자들을 넣으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숫자에 해당하는 게 그럼 출력은 뭔지?
이게 뉴럴넷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출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라이거가 나오네. 뭔가 호랑이랑 사자랑 중간 정도로 생긴 이런 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단순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데서 그러면 라이언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치면은 이 그림이 탁 튀어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검색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서가 있으면 얘 문서를 특정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제 그 비슷한 문서들은 비슷한데 이제 위치하도록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이제 인덱스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구글은 그거를 기계로 이제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로 그걸 찾아주는 건데, 그러면 검색이라는 게 이 점 찍어주는 일이거든요. 이 점만 탁 꺼내오면 여기에 있던 문서들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게 검색이에요. 근데 생성형 AI는 이 검색이랑 되게 비슷하죠. 얘가 똑같이 튀어나오면 검색이에요. 근데 없었던 거 중간에 값을 그냥 끄집어 오면 중간에 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뭔가 뭐 한국어로 해줘 그러면 한국어가 만약에 없었다고 치면 뭐 한국어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데렐라도 있고 한국어도 있는데 이 중간은 뭐지? 뭐 이렇게 찍으면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신데렐라를 3프로 TV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본을 써줘 뭐 이러면 써주는데 3프로 TV는 뭐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신데렐라는 저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이 중간에 얘는 어디지? 하면 찍으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생성형 AI인 거고요. 그러고 보면 검색이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면 생성형 AI를 가지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뭐가 될까를 뭐 한 1년 반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물어봤거든요. 대본에서 어떤 대담에 나가기로 했는데 물어봐서 뭐 5년이나 10년 뒤에 굉장히 큰 AI로 임팩트가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이 대본에 있어서 제가 한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큰 빅테크 회사가 어디지? 구글인데? 구글은 뭐 하고 있지? 검색인데? AI도 검색이랑 생성 AI는 특히나 검색이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AI가 발전되면 그냥 검색 다 씹어먹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글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그냥 10년 뒤에 나와서 아무도 구글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이런 게 나와갖고 구글이 위험하네 막 이렇게 나와서 네, 점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로직에 의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자랑하려고 넣은 건 아니고요. 살짝 자랑 플러스 이런 설명을 넣으려고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검색이랑 굉장히 흡사하고, 그리고 다른 점은 이 검색에서 없었던 거를 잘 뱉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면 이런 뭐 그런 없었던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음성 만들어내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음성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게 보면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이 딥러닝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게 음성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왔냐 하면, 텍스트가 들어가면 얘를 음소로 다 쪼개요. author of the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 author of 뭐 이렇게 쭉 해서 얘를 다 쪼갠 다음에 최대한 잘게 쪼개서 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와요. 그리고 나서 다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말들을 다 녹음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유닛들로 다 쪼개서, 단위들로 다 쪼개서 요거를 이제 잘 인풋이 들어오면 잘 찾아서 붙이면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 이게 지금 예전에 뭐 시리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음성 나오는 게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일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녹음할 때 이게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부 단어들은 미리 녹음해 놓고 그냥 붙여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서 붙여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딥러닝 경우에서 왜 자연스러워졌냐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중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 혹은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예측해서 출력으로 내뱉어줘서 자연스러워졌던 거다. 2017년에도 사실은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처럼만 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가 맞냐라고 하면, 심지어 이런 연기자분이 물론 가수 출신이긴 하지만 연기를 잘 뭐 이렇게 학습을 못 하셨으면 많이 놀랐죠? 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이렇게 놀림을 받는 거죠. 이렇게 로봇 연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뭐야 이 사람 사람인가? 막 이런 반응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게 웃긴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이게 음성이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출력이 나오면 이게 뭐 상용으로 잘 쓸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음성이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까 앞에 그 예제 로봇 연기에서도 사실 앞에 이거 듣는 사람이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뭐 프롬프트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고 같이 이거는 앞에 뭐 그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이렇게 끽 서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야 하고 괜찮아요 라는 음성을 뱉어봐 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잘 뱉어주고 이런 게 이제 돼야지 이게 상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컨텐츠 제작이라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양이 그려줘 하면 캣 이렇게 넣으면 그려주면 사실 이건 검색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고양이인데 여기 누워 있고 배경은 흰색이고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블라 쫙 얘기를 해주면 그거에 맞게 그냥 출력을 내주면 이거 그려줬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 그려주는 AI인 거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한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게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배우들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프롬프트 인풋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저를 중간에 딱 앉히시더라고요. 예, 저 눈을 딱 보고 자 여기서 지금 공포스러워요. 왜냐면 외놈이 왔죠? 칼을 들이대요. 무섭죠? 탁 하나하나 얹어주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스럽고 배우를 배우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독님이 사실 저 연기 하나 이제 하는데 표정 연기 한 번 딱 한 컷 나오는데 이제 하나하나 찍어주시는 거죠. 고통스럽죠. 뭐 이렇게 무섭죠. 근데 또 분노하죠.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인풋을 계속 챗GPT에 넣듯이 계속 넣으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러고 나서 자, 큐 하면 표정이 탁 나오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챗GPT에도 프롬프트 넣고 그림 그릴 때도 넣는데 음성에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인데 슬픈 목소리로 울먹인다. 자, 해봐. 그러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아니야. 불쾌한데 짜증을 내는 톤이야. 자, 해봐. 그러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뭐 이런 거고, 행복한 날은 뭐 이 이제 스크립트를 자 발랄하고 희망차게 자 큐 하면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뭐 행복한 날은 반드시 찾아올 거야. 걱정스럽고 울적한 기분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음성에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뭐 텍스트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사업 얘기랑 뭐 기술 얘기랑 뭐 이런 것들 이제 간단히 뭐 이제 해드렸는데, 저런 기술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글 쓰는 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연기 이제 녹음 녹화를 대신해주는 연기자를 캐스팅하는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대본 쓰듯이 이렇게 쓰고 편집하면 비디오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빠르게 타입캐스트 서비스를 소개할게요. 타입캐스트는 다양한 감정 및 톤을 선택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쁜 목소리 톤을 사용하거나 슬픈 목소리, 화난 목소리 등 다양한 감정 및 톤을 콘텐츠에 맞게 사용하세요. 이런 걸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런 비디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오디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막 아까 베타 테스트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년부터 지금 보니까 한 67배 이렇게 매월 이렇게 이제 결제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입하시는 사용자들이 이제 한 140만 명이 저희 걸 이제 써서 뭐 컨텐츠를 만드시더라고요. 뭐 광고 영상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뭐 영국, 뭐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서들도 저희 거 이제 사용해서 컨텐츠 만드시는 유저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유튜브에서 선정한 최고 인기 채널 뭐 1분 요리 뚝딱이 형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은 사람이 더빙을 하지 않아요. 그 메인으로 나오시는 그 보이스랑 사투리 그 보이스랑 애기 보이스랑 이 둘 다 저희 거 써서 이게 더빙 넣어서 250만 구독자 달성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사용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18일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던 드라마 뭐 이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고 계시고 뭐 예를 들면 본 촬영 일주일 전. 이 건장한 세 명의 사내들이 오늘의 도시어부 주인공. 이런 거 보시면 뭐 이런 더빙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거고 뭐 회사들 뭐 광고 영상 만드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예를 들면 이런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보시면 뭐 즉석 카레 데우는 시간 3분, 내 손안의 증권사 엠팝 마스터하는 시간도 3분, 3분이면 충분한 투자 튜토리얼 아쌉스리 엠팝 편입니다. 먼저 오늘의 메뉴, 인도에는 없는 인도 맛 3분 카레를 데워볼까요? 뭐 이런 더빙을 사실은 이제 뭐 서비스로 그냥 뚝딱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키워, 너는 계좌를 키워, 우리는 호가를 키워, 이로까 쪼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사 이렇게 써가지고 랩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랩을 할 수 있는 또 캐릭터가 있어요. 모든 말을 랩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랩 타이밍 맞추고 뭐 이런 것만 하면 이렇게 이제 더빙 넣을 수 있고요. 뭐 음성 더빙뿐만 아니라 뉴스 아나운서 나와서 이렇게 뭐 매일 시황 같은 거 알려주고 뭐 이런 거 하시는 채널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 없는 크리스의 뉴욕 시그널, 짧은 시황의 크리스탈정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시장의 큰 흐름을 완전히 뒤엎어놓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크리스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그 광고 같은 경우는 Luxury Women's Fashion, Max Morat. 영어 성우 구하시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그럼 또 스케줄 잡기 이런 것도 어려운데 막 이런 것들 이제 금방 해서 뭐 이렇게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좀 할 수가 있는 이런 서비스로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이제 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스토리랑 좀 하는 것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AI 서비스들이 잔뜩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들이 진짜 이제 성공할 거냐. 아마 지금 아까 그 랜스케이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수백 개의 회사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이제 몇 년 지나면 몇 개만 이렇게 남으면서 정말로 이제 쓰임새가 있는 회사도 이제 생기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 사람들이 진짜 유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못 해가지고 사실 포기하는 회사들도 항상 많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은 보통 보면 이렇게 남들한테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살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Y 컴비네이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서 사실 오래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들이 최고로 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도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교집합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뭐 이런 사례들도 좀 보면은 결국은 저거를 그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진짜로 내가 꼭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많이 이제 쓰면서라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돈이 아니더라도 뭐 뭔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뭔가를 쓰겠다 뭐 이런 진짜 원하는 것들을 찾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회사들 중에 많이 도태가 되면서 이제 살아남는 회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뭐 이런 뭐 요지라고 이제 해보면 사실은 쏟아져 나오는 이런 AI 서비스들 중에서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곳이 최후의 승자가 이제 될 것이다. 아마 뭐 그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 뭐 이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요 강의 내용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예정 시간보다 한 14분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지금 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뭐 답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좀 이제 말씀 주시면 제가 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자 납작이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 떴는데요. 그 질문 내용은 어느 기업보다 데이터가 풍부한 은행은 물론 국내 많은 기업들이 AI 기반 비즈니스를 오랜 시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확도와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픈 AI의 챗GPT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네, 그 데이터가 일단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게 이게 그 정확도가 누구를 위한 정확도인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까 제 뭐 클로징 멘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그리고 고객들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면 이제 정확도와 신뢰도는 결국 이제 거기서 나올 거거든요. 이 고객들이 그러면 뭐 저 AI 뭐 솔루션이든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이거를 어디에 쓰는지 그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내 뭐 대출 상품을 추천해 주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대출 상품에 대한 정확도가 이제 돼야 될 거고요. 그 정확도는 누가 측정을 할 거냐 그러면 고객들이 결국 만족을 하냐 얼만큼 만족을 하냐에 있을 건데 그게 그럼 고객을 안 만나면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도가 신뢰도가 지금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진짜 만족이 되는지 혹은 진짜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데이터가 그냥 왕창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진짜 원하는 데이터로 계속 다시 뭐 이렇게 개선돼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상용화도 될 거고요. 챗GPT는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냐? 당연히 이제 기술도 있고 데이터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 나오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냥 뭐 묻히거나 아니면 뭔가 임팩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챗GPT도 거짓말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상한 뭐 하여튼 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정확도 신뢰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디 뭐 되게 정확도 신뢰도가 진짜 높은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못 써요 사실은. 그러면 정확도 신뢰도가 나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기사 쓰는데 뭐 이런 거 좀 뭐 좀 고쳐줘 혹은 뭐 내가 뭐 여기 지금 스튜디오 강의실 이름 짓는데 뭐 10개만 추천해줘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서는 정확도 신뢰도가 또 기준이 되게 낮은 거라서 그래서 결국은 대중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만나고 그걸 이제 반응도 보고 어디에 쓰일지 봐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자 일장님. 네. 기업을 시작하고 키우는 것에 시장 핏이 맞는 프로덕트를 잘 만들고 마케팅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같이 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나 특히나 기술 중심 기업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회사까지 즉 시장에 흔하지 않는 도전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위한 조직 빌드업을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람 필요하죠. 그리고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품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이 제품이 다시 고객들 만나면서 돈을 끌어올 거고요. 그 돈을 끌어오면 이 돈 가지고 사람 채용해서 좀 더 좋은 거 만들고 이게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냥 와 좋은 사람들 잘 뽑으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좋은 사람이 안 뽑히네? 예를 들면 그 왜 안 뽑히지?
돈이 없네? 그럼 투자금이 들어오면 될까? 그러면 투자금 왜 안 들어오지? 그러면 내가 제품이 핏이 안 맞네? 제품과 시장의 핏이 안 맞네?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그 트랙션이라고 하는 그 관심이라든지 이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게 투자도 안 되네? 그러면 그걸 높이려면 좋은 사람이 와서 다시 뭔가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이제 메비우스의 띠를 돌면서 어디부터 풀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굉장히 초창기에 작은 조직으로, 물론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고 뭐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 국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뜻이 굉장히 잘 맞는 어떤 초창기 멤버들이 뭐 2명이든 3명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몇 명이라도 좀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작게라도 어떤 이게 손에 잡히는 딱 이런 물론 물리적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눈으로 보고 써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출시하면서, 그게 엄청 유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우리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밖으로 이제 알려지고 하면 사실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기는 또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눈덩이 굴리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어떤 눈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씩 굴리고, 여기에서 사용자도 이제 끌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요 사용자 우리 봤더니 50명이 정말 열심히 쓰고 있어. 요 데이터를 좀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투자도 이렇게 받아오고, 투자 받아오면 그 돈을 또 사람 뽑아서 이게 요 좀 더 잘 만들어서 다시 또 더 많은 사람들 쓰게 하고,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자 1.730mm님. 네. 특정 대상의 음성 샘플을 활용해서 음성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음성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궁금해요. 가수의 음원 샘플로 해당 가수의 목소리를 활용한 광고 음악 등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모델의 목소리, 비주얼 라이센스만 구매해서 모델 출연 없이 AI로 직접 제작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맞고요. 지금 모델 출연 없이 AI로 직접 제작하는 시대가 이미 저희는 왔다라고 보는데, 얼만큼 왔냐에 온도차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목소리 소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게 그냥 단순히 녹음해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목소리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잘 꾸며서 만드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폰트 같은 거죠. 텍스트로 보면 폰트 같은 건데, 그걸 잘 디자인해서 성우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잘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이제 보상이 가야겠죠. 그래서 보상이 이제 한 차례로 가고 이렇게 끝나거나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음성 녹음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녹음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목소리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도 보면 예를 들어서 광고 내가 멘트 한마디 했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거 계속 그냥 방송 나가고 있어도 그냥 그때 녹음할 때 100만 원 받았어 하면 이제 끝나거나, 혹은 그냥 유명하신 분은 3년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지, 이게 음악처럼 이렇게 매달 저작권료가 들어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서비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캐릭터들은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수익을 일 안 하시고도 그냥 유튜브 이렇게 배당 받으시는 것처럼 인기도에 따라서 쓰이고 매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어 가세요. 그래서 이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만 쓰이지 않고요. 한국 음성이라도 해외에서도 한국어 더빙 같은 거 해야 되고 하면은 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글로벌에서 이제 먹히기 시작하면 내가 일 안 하고 있어도 내 어떤 목소리 아이덴티티나 이런 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랑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관련된 뭐 이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게 뭐 어디 뭐 법에 룰이 있거나 이러지가 현재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그 앞에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얼굴 초상 같은 경우에는 또 물론 그분 원하시는 경우에 그대로 이렇게 써서 하지만 이제 뭐 하여튼 좀 많이 알려지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가상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서 없는 목소리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있는 거를 잘 하는 경우는 뭐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조금 더 길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 납작이님의 질문인데요. AI 비즈니스의 투자 비용, 인적, 물적, 시스템적이 더 중요한지, 콘텐츠가 더 중요한지 등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거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비즈니스에서 투자 비용이 좀 중요한 파트는 좀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흔히 말하는 GPT-4 뭐 이런 것처럼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뭐 기본적인 투자가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AI 칩을 만들겠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데요. 그게 그러면 투자 비용이 엄청 많으면 이걸 더 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투자 비용은 어떤 뭘 하냐에 따라서 좀 필요한 것들은 최소한의 어떤 범위들은 좀 있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여기서 컨텐츠를 정확히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킬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거 기술만 이렇게 판다라고 이게 되는 게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을 결국 만나야 돼.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지만 예,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질문자 이네스파파님의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도 괜찮으시다면 AI나 검색이나 구글이 MS를 능가하고 있는데 챗GPT가 발표된 후에는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차이가 커질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구글과 MS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지극히 기업의 주가와도 관련이 된 질문입니다. 제 주가는 예측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요.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뭐 당연히 이제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뭐 약간의 뭐 생각 예측 아닌 뭐 하여튼 해보자면 지금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떤 키를 잡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뭔가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챗GPT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 최근 몇 달간 움직임을 보면 아직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큰 회사가 사실은 챗GPT를 백단에 달아서 뭐 지금 자신들의 제품에 이제 내놓고 그거를 사용자들에게 뭐 일부 제한돼 있지만 계속 빠르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실수 없이 이걸 계속 한다 그러면 구글도 힘들 거다.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좀 뭔가가 좀 삐끗하거나 그런 빠른 움직임들이 계속 안 보이면
이건 다시 또 뭐 구글이나 뭐 이렇게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데 기회를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구글은 그러면 그걸 왜 놓쳤냐 하면 지금 발드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뭐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구글이 만드는 알고리즘들이에요, 전부. 근데 그들은 사실은 그 좋은 기술들을 사실 챗GPT보다 더 괜찮은 걸 내부에는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뭐 많은 방송에 나오는 얘기라서 사실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밖으로 못 내보내고 사람들을 안 만나 본 게 이제 패착인 거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잘 하는 것 같다 정도?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질문자 김현미 님입니다. 음성과 화면 외에 혹시 추가로 더 서비스하려고 예정 중인 아이디어도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뭐 비밀 아닌 비밀이긴 한데 저희가 대본을 쓰면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대본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본도 좀 잘 써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챗GPT 같은 게 그냥 도와주면 같이 붙어서 그냥 내가 요런 내용으로 좀 이렇게 1분짜리 영상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좀 재미나게 좀 말해줘. 그러면 차삭 해서 1분 대본 쫙 만들어주면 뭐 누구든 이제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베타로. 그래서 미리 광고합니다. 네. 네.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긴 합니다. 뭐 후에 뭐 보면 뭐 랩은 생성되는데 여기에 그 배경으로 그러면 리듬도 깔아줘 뭐 이런 거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기도 하고 한데 저희가 아직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진짜로 좀 확실히 원하는 것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광고 아닌 광고를 하자면 재미있는 거라서 아까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희 타임캐스트 해외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도 거의 별로 없는데 거기에 저희 테스트로 뭐를 하고 있냐면 24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챗GPT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말을 막 해줘요, 영어로. 그러면서 질문 들어오면 질문 대답도 해주고요. 음악도 틀어주고요. 이거를 몇 주째 그냥 안 쉬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내부에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것들 좀 그런 게 그러면 어디다 써먹겠어 하면 뭐 이런 기업에서 그냥 뭐 라이브 채널 운영하시기 힘드시죠. 그러면 거기에 페르소나를 잘 넣어서 그러니까 뭐 고객들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회사 뭐 제품이 이렇고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주는 방송창이 그냥 365일 계속 떠 있으면 누구든 들어와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거 뭐 필요하신 회사들이랑도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테스트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보시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텍스트라는 게 붙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제가 안 나오고 잘 학습시켜서 그냥 대신 대답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고 뭐 그러면은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 코끼리 친구님의 질문입니다. 국내 기업 중 생성형 AI의 선두주자로 보시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저희 회사인데요. 네. 저희가 보면 아직 좀 이게 되게 좀 얼리 스테이지, 저희도 얼리 스테이지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제 풀려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루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생성형 AI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다들 아시는 뭐 이런 데들이나 뭐 저희나 뭐 그런 거 같고요. 근데 뭐 저는 국내 기업 판정하거나 이런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챗GPT 같은 거 이제 보시면 이게 한국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챗GPT든 뭐 구글의 솔루션이든 뭐건 뭐 예전처럼 한국형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게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글로벌 서비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데들이 국내도 다 치고 들어올 수 있다, 몇 년 안에. 그거를 대비하고 그냥 글로벌을 계속 봐야 되는 게 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보현님, 네. AI가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주관적인 데이터로 인해 교육이나 비즈니스, 정치 등에 이용될까 무섭습니다. 네. 이게 객관적이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제 풀려갈지 지금 아무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겪어보지 않은 미래니까. 근데 미래를 예측할 때 되게 중요한 툴 중에 하나는 과거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성형 AI가 검색이랑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인터넷의 발생? 이거랑도 되게 흡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텍스트가 이제 막 생성이 된다라는 말은 그게 과거로 돌이켜보면 누구든 기사를 쓸 수 있어 뭐 이런 거랑 그게 AI가 썼냐 혹은 뭐 그 전에는 기자들이 되게 정제된 객관성을 가지고 썼던 어떤 컨텐츠들만 우리가 소비를 했는데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실은 뭐 블로그 누구든 막 하잖아요. 그런 글들 보고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습득하고 하는 시대로 좀 넘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당연히 뭐 이상한 컨텐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비슷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AI가 생성하는 이런 글이라든지 뭐 이런 대답해주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은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쓰면서 뭔가 규칙도 만들어낼 거고요. 저는 인류를 좀 믿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론 지금은 이제 못해서 우리가 멸종으로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결국은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이거는 좀 뭐 이렇게 뭐 체크한다든지 뭐 편향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건 뭐 노출을 안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뭐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자 슈아님. 네. 챗 GPT로 없어질 직업이 요즘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감성을 전달하는 면에선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없어지지 않을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없어진다는 거에 그 정의가 사실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모든 직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사진관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물론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되게 많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사진관이 굉장히 진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기술에 의해서 물론 그 기술의 변화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심지어 그 자동차가 나오면 마차 다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뭐 저기 놀이공원 가고 하면 마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분들은 있고 그게 용도가 바뀌어 있고 그거는 이제 운동수단이 아니라 뭔가 엔터테이너로서의 있고 막 그러면 코스튬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오면 이렇게 막 좀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 쓰는 직업이 이제 많이들 없어질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독특하게 막 이렇게 하시거나 막 그런
분들은 당연히 또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시거나 오히려 더 이제 영향력이 이제 커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우라는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일견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막 저희 서비스 같은 데서 정말로 유명하면서 잘 쓰는 캐릭터인데 알고 봤더니 저분이 이렇게 한 거고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게 쓰이면서 막 되게 돈도 잘 벌어. 근데 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직접 가서 하면 독특하게 막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는데 하면 혹은 그냥 똑같더라도 저거는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가 좀 밸류를 해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CD로 들으면 훨씬 노래도 잘하고 하는데 라이브로 들으면 삑사리도 있지만 와서 보는 이유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다 보니 그래서 결국은 그 역할들이 좀 다를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자 이창복님. AI 모델을 이용해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경제적 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네오사피엔스를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게 외부의 어떤 그 뭐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위에 이제 뭔가 서비스를 얻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진 않고 그래서 그 특정 뭐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동작 뭐 입 모양 뭐 이런 거 만드는 고유의 알고리즘들로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이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로 이제 뭐 낮은 단계부터 애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이렇게 쌓는 요 자체로 갖고 있는 키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걸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특정 뭐 알고리즘은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 외에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대본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챗GPT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일부에 다들 갖고 있는 걸로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붙으면 사실은 여기는 되게 큰 장점은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이랑 접점이 있는 이런 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뭐 어떤 그 뭐 아마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고객이랑 직접 접점은 없거든 엔드 유저들이랑은. 근데 요 위에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면서 그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쌓이는 또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뭐 챗GPT 같은 이런 큰 이런 범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그런 기술은 사실은 이 날카로움이 좀 이제 각 영역의 날카로움이 이제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협업이 돼서 저희만의 날카로움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어떤 뭐 특정한 시장이라든지 특정한 뭐 고객이라든지 뭐 그들의 특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 안에는 또 뭐 안 해보면 모르는 비밀 같은 게 항상 또 들어있기도 하고 그런 걸로 결국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자 유바타님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질문. 타입캐스트 서비스와 대표님께서 고객에 집중하면서 검증해 나간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현재 GPT AP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닌 오픈 AI가 만들어둔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혜자가 낮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제가 이제 뭐 답변 드린 거에 뭐 어느 정도 뭐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 일단 있는 거는 활용을 하는 게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챗GPT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들의 너무 의존성이 이제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안들은 항상 생각을 하되 지금 있는 거는 쌓아놓고 위에다가 뭐 API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해나가시는 게 저는 뭐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좀 더 좁혀서 날카롭게 딴 데서 못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게 뭐 결국 뭐 같은 말이네. 말이 돼버렸어요. 네. 결국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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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네, 마지막이겠죠? 아, 2개 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해주세요. 네. 위에만 봤구나. 예, 뉴바타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또한 앞으로 음성, 영상, 대화 등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개인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진실은 어디에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어떤 컨텐츠의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많은 해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손으로만 글씨를 쓰거나 뭐 펜으로만 글씨를 쓰던 시절에는 타이핑해서 뭐를 보내기 시작하면 이게 진정성이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연예인이 사과문 올릴 때 타이핑을 안 해요. 손으로 써서 인스타에 올리시거든요. 진정성을 보여줄 땐 그런 거 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가 컴퓨터로 타이핑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건 가짜인가? 라고 생각을 하나? 그러면 이미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진짜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전 AI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써서 이제 결국 AI가 자아가 있어가지고 퍼블리시를 하거나 뭐 이거를 뭐 누구한테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람이 써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으며, 그게 뭐 어떤 뭐 그 진정성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신뢰도는 어떤지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있을 거고, 지금도 뭐 AI가 없어도 가짜 뉴스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인터넷이 있으면서 계속 좀 있어 왔고, 그것에 대한 뭐 해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갔던 것 같고,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진짜 그 안에서의 진실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질문자 한귀동님,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IPO 계획 있으신지요? 저 IPO 계획은 있고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이게 되게 오래될 수도 있고요. 뭐 해외가 될 수도 있고요. 국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해가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훈미님의 질문인데요. AI의 최상의 모델은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나요?인데 질문의 의도를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겠긴 한데요. 그럼 나름 좀 상상을 해서 대답을 해보자면, AI로 할 수 있는 뭐 최상의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뭐 할 수 있는 거의 끝판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라고 좀 일단은 해석하고 대답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생활 안에서 그냥 우리랑 뭐 같이 있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줌으로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뭐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런데, 그냥 저쪽에 건너편에 계신 분이 실제 사람인지 AI인지 모르는데, 그런 거는 크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영어 회화를 전화 영어를 계속 했는데, 저건 뭐 AI라도 상관없어, 나는 영어 실력만 늘면 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심지어는 이제 뭐 그런 뭐 그 목적성이 있는 거를 떠나서 뭔가 연예인이 돼서 저 사람 되게 좋은데, 연예인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사실은 화면에 있거나 저기 이제
어떤 가상 세계에 있으신 분들이 나는 그냥 좋아하고 그 괜찮게 반응도 하고 뭐가 있고 뭐 그게 뭐 이게 되게 섞여 있는 그냥 삶 속에 이제 굉장히 뭐 예, 그런 구분이 안 되면서 섞여 있는데 그게 나쁜 방향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뭐 그런 거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시간을 약간 오버하는 바람에 Q&A 시간도 뭐 조금 오버가 됐는데 늦은 시간까지 여기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저도 사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렇게 반응도 되게 잘 해주시고 막 그래서 실제로 되게 재밌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좀 준비해 온 게 약간 시간도 좀 길어서 좀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뭐 이렇게 편하게 좀 해주시고 해서 오늘 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